네, 동시효과 구간 보겠습니다. 8시 55분 6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재차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우리 증시 하락. 현재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양시장은 2% 안팎이고요. 코스닥이 어제도 깊게 빠지면서 장중에 5% 넘게 밀리기도 했었는데 종가상으로도 5% 넘게 낙폭이 나왔었죠. 오늘도 코스닥 쪽으로 좀 더 큰 낙폭이 예상됩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예상지수 1.31% 하락으로 2191.77포인트에서 출발 대기합니다. 전고래일 종가 대비로 30포인트 정도 더 내주면서 닷새 연속된 약세 움직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레벨대가 낮아집니다. 어제 설마 했던 2300선 이탈, 그리고 오늘장 시가부터 2200선 이탈, 2100선 레벨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설마한 이제 1000 레벨대까지도 사실은 크게 얼마 남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190선대 부근에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2% 넘게 낙폭 보여줍니다. 2.1%, 14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677.85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합니다. 역시나 닷새 연속된 하락이고요. 지금 주요 이동평균선이 모두 다 역배열로 돌아선 데다가 대체적으로 지지라인을 차트로 어디까지 봐야 될지도 모호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직전 저점에서는 점차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본장에서는 좀 밀렸는데요. 현재 야간 선물에서는 약간의 상승분이 좀 나타나기는 하는데 강하지가 않아가지고요. 아무래도 오늘도 어려운 하루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종목별로도 한번 보시죠. 어제 우리 증시에서 상승 종목이 100개 미만으로 증시가 진행된 이후에 최악의 하루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지금 그래도 어제보다는 상승분이 조금은 더 들어와 있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것 역시도 개별 재료를 갖거나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또 허수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겠죠. 보시면은 네, 오늘 장에 오름세 나타내는 종목군 중에서는 지니틱스라는 종목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하고요, 서울전자통신하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AB프로바이오하고 이 이슈가 있는데 세 종목이 묶였습니다. AB프로바이오의 움직임까지 모두 다 플러스권인데요. 지니틱스의 최대 주주가 서울전자통신 외에 2인이었는데 서울전자통신에 가지고 있던 지분 일부를 AB프로바이오 쪽으로 넘깁니다. 최대 주주 지분 양수도를 포함해서 이 최대 주주의 변경이 이루어지고요. 그 주체인 지금 AB프로바이오 같은 경우는 4% 정도의 플러스권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분 넘기는 서울전자통신이 한 10% 정도의 오름세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회사 지니틱스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만 개별 이슈, 어제도 대우조선해양이 급등했던 것,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군들만 오늘 장에서 상승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육아 쪽으로 이슈가 있어 보이네요.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그리고 또 캐리소프트, 이런 육아 관련된, 저출산 관련된 종목군들이 갭상승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 어떤 이슈 나오는지 정책 모멘텀은 체크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호가는 좀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가방 컴퍼니가 한 7% 정도의 갭상승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제로투세븐도 7% 정도, 캐리소프트 17%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면서 이쪽으로 강한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딱히 지금 눈에 띄는 종목이, 그리고 자율주행 쪽 이슈 있습니다. 자율주행 쪽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쪽은 앞서서 이 국토교통부를 비롯해서 정부 쪽에서 자율주행, 이 모빌리티와 관련된 로드맵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공청회가 오늘 열립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3차 자동차 정책 기본계획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율주행 모멘텀 재차 부각될 만한 그런 이벤트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인포뱅크가 한 3% 정도 플러스권 출발 대기하고 있고, 칩셋미디어도 약 4% 정도 플러스권 대기하면서 어려운 시장 가운데서 자율주행 키워드 재차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상승 종목이 LG에너지솔루션이 그나마 강보권 출발 준비하고요. 2차전지 쪽이 호가를 꽤 괜찮게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도 0.9% 정도 2차전지가 반등이.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9월 27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9월 마지막으로 가는 길목에서 부침이 상당합니다. 여러모로 지금 달러 강세에 대해서도 파괴적 강세다, 이런 표현들도 쓰고요. 평소에 나오지 않았던 표현들과 그런 이례적인 상황들을 계속해서 접하게 됩니다. 오늘 장은 좀 무난하게 지나갔으면 하는데 어제의 피로감을 떨쳐내기도 전에 오늘 시장도 몰아붙이는 모습입니다. 양쪽 시장 보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강보합권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안심해서는 안 될 게 어제도 장 초반에는 그래도 저가 매수가 잠시 유입되는 모습이 9시 30분 전에 나왔거든요. 오늘도 그런 것인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봐야겠습니다. 일단 동시호가와는 갭 차이가 꽤 있고요. 강보합으로 출발하는 모습인데 믿을 수가 있어야죠. 코스피 지수 한번 보실까요? 0.11% 상승입니다. 2223.44포인트 기록하면서 2포인트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며 닷새 만에 상승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지될지 여부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 현재는 강보합권입니다. 코스닥 보시죠. 어제 코스피보다 더 깊게 빠졌습니다. 5%의 하락 움직임으로 700선 이탈이었는데요. 오늘 장 0.53% 정도의 반등, 3.68%, 8포인트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696.0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보합권 출발인데 저가 매수 유입되는 쪽 그런 수급 주체가 궁금하실 겁니다. 보시죠. 거래소에서는 외국인 개인이 팔고요. 기관이 삽니다. 어제도 수급상으로는 기관이 좀 강하게 샀죠. 특히나 금융투자가 6천억이나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도 금융투자 쪽 좀 사고요. 연기금도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기관 쪽에서 480억 원 정도의 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연일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오늘장에서의 매도 물량이 344억 원, 10거래일 연속 외국인 거래소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환율 상황 때문에 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150억 정도 매도 대응 보여줍니다. 코스닥입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쌍끌이 매수입니다. 어제도 그런 환율 상황 속에서도 급락해서인지 외국인이 코스닥을 어제 1,200억 넘게 사들였죠. 꽤나 강한 매수였는데요. 오늘도 연속성 보여줍니다. 외국인 기관이 각각 80억 안팎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쪽 특히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7거래를 연속해서 코스닥에서는 몇몇 종목군들 사담고 있습니다. 개인 쪽 163억 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면서 개인은 오늘장 코스피, 코스닥, 선물시장까지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프로그램은 차익 거래는 매수인데 비차익 거래로 물량이 출회되면서 전체적으로는 100억 정도의 거래소 순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비차익 거래 중심으로 100억 정도 유입되고 있고요. 업종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업종별로도 희비가 엇갈립니다. 지수는 보합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개수로는 하락 섹터가 조금 더 많고요. 거의 반반 정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대비 강한 쪽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상대적으로 강한 쪽은 아직까지는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군들이 더 낮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식료품 현재는 0.7% 정도의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운수 창고 쪽 0.6% 정도의 오름세 보여줍니다. 의료 정밀, 의약품, 그리고 유통 섹터 순으로 강보합권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기 민감이나 수출 섹터에서는 상승률 상위 업종 찾아볼 수가 없는 모습이네요. 다음으로는 통신 섹터, 밀리는 업종으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하락 섹터인데요. 통신이 가장 크게 하락합니다. 어제 KT나 SK텔레콤 위주로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서 오늘 밀리는데 많이는 안 밀립니다. 업종지수 한 0.9% 정도 하락하는데 해당되는 종목이 별로 없고요. 고르게 1% 정도 하락하고 있고 비금속 광물이 0.6% 하락, 기계, 보험, 전기전자 순으로 약세권 내 흐름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총 상위주들은 섞여 있습니다. 1위부터 6위까지는 밀리고요. 7위부터는 조금 괜찮은데 IT가 여전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이 상대적으로 선방한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삼성전자는 보합에서 버티려는 힘을 보여주고 있고 하이닉스 0.6%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워낙에 안 좋아서 그런지 장 초반부터 신저가를 쓰지는 않네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동시호가 구간에 좀 기대를 모았었는데
본장 시작하니까 0.6%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1% 정도 밀리고 있고요. LG화학도 0.8%가량 하락하면서 2차전지 쪽은 별로 안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6% 밀리는데 셀트리온은 또 0.9%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서 제약바이오 힘이 엇갈리는 상황이고요. 자동차 쪽은 그래도 보합, 강보합 쪽에서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신저가 썼다가 지금은 살짝 상승불 들어오는데 네이버 신저가 썼고 카카오는 6만원권, 어제 종가 기준으로 6만원권도 이탈이 됐죠. 여기에서 버티는 모습, 보합권 왔다 갔다 이 정도의 흐름입니다. 오늘 장에서 상승 종목의 개수가 그래도 700개 정도는 나옵니다. 731개 상승불 켜고 있고요. 하락 종목이 1451개 종목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오르고요. 3분의 2가량 하락하는 모습. 대우조선해양이 어제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네요. 이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환율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어제 20원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 출발 보시면은요. 3원 30전 하락하면서 1,428원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1,430원 터치하는 모습. 하락권이기는 한데요. 낙폭이 약간은 줄어들고 이 정도 수준 1,430원 중심에서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 알차게 써보죠.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종목도 그렇고 지수, 환율 두루두루 특징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시각 쫓아가 보시죠. 최현지 전문가님. 네, 오늘 해운 업체들을 좀 보고 있는데 페노션 오전에 조금 강했다가 지금 보합권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데 HMM은 상대적으로 더 강합니다. 한 거의 3%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BDI 지수가 조금 반등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확인을 아주 자세히는 안 해봤는데 그렇고 그거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보고 있고요. 유가 환율하고 같이 좀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운임 지수는 지금 예전만 못하지만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좀 실적 방어가 가능하지도 않을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증권사들 리포트를 보면은 지금 결국에는 실적이 3분기 실적이 페노션 같은 경우에 기대치에 못 미칠 것이다 나오긴 했는데 실적이 기대치 못 미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되는 것 같고 하지만 전체적인 매크로적인 전체적인 시장 상황 봐야 되는데 역시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보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해운 섹터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BDI 지수는 지금 체크하니까 바닥은 찍고 약간 오르기는 하는데 여전히 BDI 지수는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과 함께 유가랑 환율 때문에 일정 부분 방어가 된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수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네, 자동차 쪽이 오늘 살짝 좀 반등이 나옵니다. 현대차도 1% 정도 나오고, 현대기아차들 상승이 좀 나오고, 부품주들도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데,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보통 그 경기 침체 얘기 나오면은 차량 수요 줄어들 거라는 걱정들이 사실 앞서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특이한 상황인 게, 지금 차량과 관련해가지고 수요 부분이 앞으로도 한 1, 2년 정도는 상당히 좀 탄탄할 걸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급망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차량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경기 침체로 인한 어떤 수요 둔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너무 앞선 얘기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현대차도 지금 3분기 때도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탄탄할 거라는 리포트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빠져있는 부분들 3분기 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8%까지 지금 나와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본다면은, 최소한,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있더라도 현대차도 박스권 정도는 좀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 낙폭 과대 구간에서, 먼저, 좀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섹터로서 자동차도 좀 포함이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부품주들 많이 빠져 있는 부분들, 특히 SL처럼 미국에 공장이 있는 이런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되면 먼저 좀 나올 거로 생각을 합니다.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 봤습니다. 그리고 최현수 전문가님 지금 어떤 거 보세요? 네, 지금 폐배터리 쪽 보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모학은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세비캠은 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한 3.5% 상승,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한 1.5% 상승. 세비캠이 좀 더 강한 거는 둘 다 기술적 반등인데,
뭐 특별히 뭐 호재 뉴스 뭐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자율적인 반등 구간인데 뭐 그동안에 조금 차트 보시면은 다른 것보다 좀 많이 빠졌어요. 다른 뭐 성일 하이텍이나 코스모화학보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낙폭 다른 것보다는 강하게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새 업체에 대해서는 좋기는 하는데 일단 지수의 안정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뭐 물론 종목별로 섹터별로 대응하자는 거는 맞긴 맞지만은 역시 좀 지수의 안정화를 보고 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분들 반등 나오네요. 신규수 전문가님. 예, 뭐 자율주행 쪽 이제 반등이 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쪽은 아무래도 모멘텀 섹터를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뭐 그 이벤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이번 주에 이제 주말에 이제 테슬라 AI 데이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등은 나올 텐데 근데 이제 약간 좀 자율주행을 이제 중기적으로 보면은 뭐 이제 애플과 이슈도 있고 또 앞으로는 자율주행 쪽에 시범 운행 같은 것들이 계속 늘어날 걸로 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모멘텀을 더 탈 수 있다고 보지만 이번 주에 테슬라 AI 데이가 있다는 부분을 본다면은 어쩌면 단기 재료 노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 주에는 좀 자율주행 쪽에 반등이 나올 때는 오히려 좀 비중을 조금 좀 줄여나가는 부분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모터엑스 반등 나오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쪽 반등 나오고요. 뭐 이제 뭐 칩셋 미디어나 뭐 텔레칩스 전부 다들 이제 올라오다 다들 빠져버렸죠. 이렇게 좀 이제 저가 부분에 있는 종목들은 뭐 그렇게까지 뭐 큰 우려는 안 되는데 많이 올라간 종목들, 모트렉스라든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렇게 좀 이격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비중을 좀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오늘 시장 대비 확실히 좀 강한 모습이네요. 최원재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네, 지금 카지노 업체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파라다이스 한 2.6% 상승, GKL이 한 1.7% 상승, 강원랜드는 상대적으로 조금 0.6% 상승으로 좀 낮은데, 오늘 카지노 업체 상승은 미국 증시 영향받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미국 증시 뭐 라스베가스 샌즈나 윈리조트 11% 후반대 급등을 했거든요. 물론 이게 우리나라 증시하고 연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뭐 같은 재료가 아니에요. 지금 중국이 지금 마카오 측에 단체 여행을 허용한다는 소식에 어제 뭐 급등을 했고요. 원래 월가 IB들의 예상은 내년 1분기에 예상을 했는데 조금 앞당겨지는 것 같다. 그렇다면은 실적 개선 더 일찍 앞당겨질 것이고 리레이팅 가능할 것이다라는 소식에 어제 강세를 나타냈는데 우리나라 그렇다고 보면은 강원랜드가 뭐 내국인 전용 카지노이기 때문에 상승폭을 못 미치고 GKL이나 파라다이스 결국에는 중국 측에서 국내도 단체 여행을 허용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뭐 마카오 자국령이지만은 다른 나라도 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파라다이스, GKL,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선반영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 봤습니다. 이어서 신규수 전문가님. 예, 의류업체들 좀 보겠습니다. 의류업체들이 오늘 이제 살짝씩 반등들이 좀 나오죠. 한세실업 뭐 1.2%, 필라홀딩스도 0.7%, 화승엔터프라이즈도 1.6% 정도, 또 FNF나 뭐 코엘 이런 쪽 다 이제 살짝 반등들이 나오는데, 의류주들이 이제 뭐 이제 그 환율, 고환율 이제 수혜주로도 뭐 얘기가 좀 되고 있고, 또 실제로 우리나라 OE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떤 이제 경기 침체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이제 우려보다는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오히려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도 있겠다. 또 이제 많이 이제 주가들도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하방보다는 좀 상방으로 이제 보는 입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좀 올라와 있죠. 상당히 좀 이제 뭐 실적이 좀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먼저 올라와 있고, 근데 이제 박스권 상단인데 박스권 돌파까지는 조금 이제 호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지만, 뭐 FNF 쪽은 뭐 중국 쪽 얘기도 있고 좋은 얘기도 있고 하면서 점진적으로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OEM 쪽이 뭐 우려는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기 코웰이라든가 뭐 그 SJ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가 좀 깨지고 있어요. 저점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보다는 FNF라든가 뭐 한세실업이라든가 영업무역도 조정 구간에 뭐 진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휠라홀딩스도 요즘에 이제 살짝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달러 좀 높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좀 이제 접근이 좀 가능한 종목들로 보이니까요.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의 승부사 10분 동안 신규 전문가 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 고환율에 영향받는 의류주들까지 점검을 해주셨네요. 최현수 전문가는 해운섹터, 폐배터리 그리고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봤습니다.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부터 좀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에 좀 밀리는가 싶었는데 지금은 1,430원을 뚫고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반등이 0.8% 정도까지 강하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럴 때 반등이 나온 종목에 있어서는 좀 빠져나와야 된다고 두 분이 장초 개장하기 전에 이렇게 의견을 반등식 매도 의견을 일단은 좀 주셨는데요. 신규수 전문가님부터 오늘 아침 상황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오늘장 하루를 사용하는 팁을 좀 주세요. 일단은 지금 어제 우리 시장이 이제 3%, 5% 이렇게 빠진 거는 이제 뭐 미국 시장보다는 좀 급하게 빠졌다. 그리고 이제 전저점을 우리는 벌써 깼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데 대한 낙폭과대 인식이 있고 또 이제 아마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제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았다 하는 부분들이 일종의 이제 약간 좀 뭐랄까요, 좀 안심을 주면서 이제는 뭔가 좀 이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안 파나 뭐 이제 이런 생각들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시장 반등이 조금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거는 같은데, 근데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시장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이제는 뭐 바닥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하기는 힘들죠. 왜냐하면은 우리 시장이 뭐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시장 같으면요, 뭐 한번 배팅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 연동될 수밖에 없고, 특히 미국 시장이 지금 기로점에 서 있죠. S&P 500이 전저점을 깨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상황에서 S&P 500이 전저점을 깨게 되면 우리 시장도 한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지금 뭐 이제 매수라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웬만하면 좀 관망이고요. 현금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별로 좀 보시면서 좀 이제 오히려 좀 낙폭이 좀 큰 종목, 모멘텀이 좀 없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종목 교체를 위한 현금 좀 확보도 좀 필요하고, 현금이 좀 이제 있다 이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관망하고 주로 이제 관망 의견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현수 전문가님도 오늘장 팁을 좀 주세요. 오늘장 저도 관망입니다. 물론 뭐 아주 단기적으로 아주 뭐 하루 이틀짜리 단기적으로 자금을 움직이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일단 뭐 워낙 물리신 분들이 많겠죠. 뭐 지금 그럴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일단 지금 관망하셔야 되고요. 물론 기술적 반등이 여기서 더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당연히 어느 정도는 나올 것이라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 오늘 그 이유는 결국 원달러 환율 시장 저는 오늘이나 내일이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고점 보였다가 좀 쉬어갔다가 뭐 5일선 지지를 받든 11일선 지지를 받든 지지받고 다시 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역시 뭐 단기적으로는 뭐 기술적 반등 나오는 시점. 그렇다고 해서 오전에 바로 팔지는 말자. 그냥 이 관점입니다. 반등 강도 지켜보면서 매도해도 늦지 않는다. 지금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양쪽 지수가 이렇게 소폭 그리고 또 강하게, 코스피는 거의 버티는 정도고요. 코스닥은 지금 1% 정도까지 탄력 나오면서 700선 회복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물론 어제 빠진 거 대비로는 강한 반등은 아닌데요. 특징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쪽은 이 저출산 관련된 종목입니다. 어제 나왔던 매체 보도고요. 단독 보도여서 내용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 기사 안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가 오늘 윤 대통령이 저출산 관련된 부분을 직접 공론화시킬 거다. 그러니까 뭔가 공식성상에서 말을 할 거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들어서 외교 이슈 때문에 이번 정부 좀 어려운 시국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뭔가 좀 시선을 돌려야 되는 타이밍이기도 한데요. 저출산 관련돼서 아직 언급이 나온 건 아닌데 매체 보도에서 조만간 뭔가 발표를 할 거다라는 이슈만으로도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로투세븐이 지금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24% 정도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면 아가방 컴퍼니도 상당히 강한 움직임이죠. 11%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메디앙스 4%대, 모나리자 6%, 깨끗한 나라도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애기용 콘텐츠 하는
삼성출판사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박스 코리아 이 종목도 12% 정도 급등하고 있고요. 캐리소프트 7% 정도의 상승권, 그리고 오로라 그 유후와 친구들 만드는 오호라도 1%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은 좀 윗골이 달리거나 탄력이 둔화되기도 하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이 저출산 테마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출산 이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이슈 플레이니까요. 결국에는 이제 뭐 그 테마주 접근법을 접근 좀 하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정부 쪽에서 얘기를 할 거다라는 어떤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만약에 올라가는데 오늘 뭐 아무 얘기도 없이 이제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은 오히려 이제 뭐 급락할 가능성도 있고. 오늘 이제 가령 이제 어떤 언급을 했다. 언급을 하면서 슈팅이 나온다면 오히려 또 이제 슈팅이 나오는 구간에서 또 매도를 맞을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뭐 예상하기는 좀 힘들고요. 근데 단지 이제 좀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뭐 어떤 정부가 됐든지 간에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들은 있고 꼭 어떤 정부가 됐든지 때 되면은 한마디씩은 또 할 걸로 보이죠. 그래서 때 되면은 한 번씩은 좀 이제 시세를 줄 걸로는 보이지만 뭐 아가방 컴퍼니만 하더라도 지금은 올해 이제 그 뭐 흑자 전환은 했지만은 실적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성장성이 있느냐 그러면은 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테마주로 접근을 좀 하셔야 되겠고, 아가방 컴퍼니가 뭐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장주격으로 볼 수 있겠죠. 이제 4,800원 뚫을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지금 이제 뭐 정부 발표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될 때까지 가지고 계시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그런 것들, 그 신규 접근하시는 거는 사실 조금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에 배팅하는 거라서 조금 이제 좀, 꺼려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어제 시장이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이슈를 안고 급등을 했던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변동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어제는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급락을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이 M&A 이슈가 나오기 직전 수준 이하로 주가는 밀려 내려가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13% 정도의 하락 움직임으로 21,550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인수하겠다라고 밝힌 이 한화그룹주들도 어제 요동치는 모습이었는데, 한화그룹주 내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재는 1% 정도 제한된 하락 보여주고 있고요. 한화시스템이 지금 신저가를 쓰네요. 한화시스템이 한 4%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빅딜, 이 인수전,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최원주 전문가님. 일단은 뭐 자금을 투입하는 쪽에서는 자금 투입의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하락하는 거고요. 보통 M&A 건 같은 경우에는 피인수되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은 어제 이제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데, 재료가 이제 소멸됐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주가는 하락을 하면서 다시 이제 어떻게는 업황이나 실적이나 같이 뭐 그걸 좀 보고 주가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이 대우 M&A 이슈를 가지고 계속 지금 대우조선해양에 접근하는 거는 이제 끝났다, 무리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조선은 업황, 향후에 대우조선해양 실적 이런 거 같이 보고 움직일 거니까 뭐 보고 천천히 매수해도 뭐 늦지 않는다. 전체적인 지금 시장 분위기에 같이 동조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주들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은 자금 투입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급락하고 있고, 어제 급락했고 오늘도 하락하고 있는데, 역시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좀 빠지고 있으니까 뭐 거기다 지금 매수 관점보다는 조금 주가 추이 좀 보고 관망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애플 관련된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뭐 장초반의 상황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데 LG이노텍 낙폭이 깊게 나옵니다. 6% 정도까지 하락하고 있고요. 오랜 기간 동안에 만들어냈던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특히나 시장 어려울 때도 애플발 모멘텀으로 상당히 탄탄하게 시세를 유지했던 종목군이 이 LG이노텍이나 BH 이런 종목이었는데 나란히 밀려 내려가고요. 간밤에 애플 관련해서 꽤나 중요한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이폰 14 생산 기지를 중국 일부를 인도로 옮긴답니다. 그러니까 메이드 인 인디아가 이제는 되는 그런 아이폰 14가 나올 예정인데요. 뭐 표면적으로는 봉쇄 때문에 그동안 좀 힘들었고 이런 불확실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인도로 일부 지역 옮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폰 14 생산량의 일단은 5% 정도를 이전을 하는 거니까요. 많지는 않습니다. 생산기지 이전되면은 벤더가 바뀌게 되는 건가요? LG노텍 일단은 다른 종목 대비 오늘 좀 많이 밀려가지고요. 신규 전문가님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예, 오늘 이제 LG노텍이 이제 밀리는 거는 이제 아이폰 이슈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쪽 이슈 같아요. 테슬라 쪽에서 1조 원대 수주가, 카메라 수주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조회 공시 요구가 들어갔는데 LG노텍 쪽에서 아직까지 미확정이다. 이런 답변을 지금 냈습니다. 그 관련 내용을 협의 중에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고 3개월 이내에 제공시하겠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LG노텍과 관련해서 시장의 기대는 이제 아이폰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이제 전장 쪽에 테슬라 쪽에 수주가 들어오면은 내년도에 전장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 같은 것들이 좀 묻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훼손이 되면서 오늘 이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테슬라 쪽 수주가 이제 상당히 좀 유력하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다. 근데 하지만 좀 유력하다라고 저는 이제 좀 보고 있고 가령 그쪽 수주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른 쪽에서 뭐 방어할 수 있는 실적 여력만 하더라도 상당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LG노텍의 어제 오늘의 이제 하락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도 별로 안 좋고 한 부분에서 하나의 이제 핑계거리로 좀 이제 매도가 좀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BH 빠지는 거는 LG노텍 빠지니까 덩다리로 좀 빠진다 보고 있고요. BH도 실적이 상당히 좀 이제 좋을 걸로 보고 있고, 애플이 이제 중국 쪽에 뭐 공장 이전하는 그런 이슈 같은 것들은 그렇게 뭐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어제도 이제 애플의 주가도 상당히 좀 이제 방어를 많이 했고 하기 때문에 BH나 LG노텍은 사실 빠지면은 다시 또 반등이 나올 만한 종목으로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뭐 3, 4분기 때 실적이 애플발로 상당히 좋을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빠지는 구간에서는 뭐 매수 대응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고 단기적인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차전지 소재 쪽에 리튬, 니켈 보겠습니다. 앞서 체크포인트에서 리튬 가격이 막 오르니까 NCM이랑 LFP 배터리랑 이 가격차가 좀 줄어든다 이런 이슈를 다룬 바 있는데요. 리튬 몸값이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미래나노텍부터 보겠습니다. 11% 정도 급등하고 있고요. EV 첨단 소재 이 종목도 현재는 플러스권 정도 해당되는 종목군들 내에서도 좀 온도차는 있는데 상승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니켈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하기도 했었죠. 대표적으로 STX 현재는 13% 정도 상승하면서 어제 이어 오늘까지도 강세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희귀금속 관련된 부분들은 연일 상승세 타고 있는데요. 짧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쪽은 좀 더 여유 있는 시각으로 봐도 좋을지 최원주 전문가님 전략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뭐 EV 첨단 소재는 최근에 뭐 엄청나게 강세인데 오늘도 소폭 상승하고 있고 미래나노텍도 오늘 11%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뭐 있죠. 리튬 대란, 뭐 니켈 가격 강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래나노텍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18,300원이 고점을 찍고 지금 21선 지지받으면서 상승하는 모습인데 물론 수혜는 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강세가 나타나는 종목들로 자금이 좀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운 만큼 이쪽으로는 조금 더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 하시고요. 역시 근데 신규 접근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신규 접근 뭐 시장이 또다시 그러니까 지금은 영향을 안 받았지만은 시장 뭐 만약에 또 안 좋아지면은 이들 종목은 더 많이 빠질 수 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장 게임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게임주들도 계속 밀려 내려가다가 오늘장에서는 좀 플러스권의 흐름이 꽤 많이 보입니다. 크래프톤, NC소프트 이런 사이즈 큰 종목부터 아무래도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인다 얘기해 주셨는데 게임 가운데서도 뭐 미투온이나 이런 카지노 관련된 종목 하는 쪽 그리고 대부 시스터즈가 한 6% 정도의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얼마 전에 BTS랑 콜라보 이원 관련된 그런 기대를 한 몸에 받기도 했었죠. 게임주들 한번 볼까요, 신교수 전문가님? 네, 게임주들이 뭐 이제 시장 타면서 이제 같이 빠지고 있고 특히 이제 요즘에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게임의 이슈가 꼭 지난번에 NC소프트 이슈가 생각나는 것처럼 지금 유저들과의 갈등이 지금 이제 부각이 좀 이제 되고 있죠. 저는 게임주와 관련해 가지고는 중기적으로 이제 매수 관점입니다. 이제 NC소프트는 이제 유저와의 갈등 부분이 봉합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제 심리가 살아나려면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이제는 최악은 지났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카카오 게임은 아직 조금 이제 좀 남기는 한 것 같아요.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형주들 중에서는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도깨비가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좀 매수 가능하다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컴투스라든가 네오비즈 같은 종목들이
지금 제일 그 신장 모멘텀이 좀 강한 종목들이죠. 그리고 이런 쪽들로 접근이 가능하다, 뭐 이런 쪽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 되게 되면은 내년도 상반기 때에 신작 출시에 대한 어떤 전망 같은 것들을 타면서 전체적으로 좀 올라올 것 같고, 또 메타버스 이슈도 있기 때문에 게임즈와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지금 상황은 그 단기적으로는 컴투스하고 네오위즈를 뭐 최선호주를 좀 보고 있고, 중기적으로는 펄어비스 같은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4분기를 지나면서 내년 신작에 대한 것들 체크를 좀 하면서 접근 가능하다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